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싼 한자 9번째 시간이고요. 모양이 비싼 한자들 한번 구분하는 법 들어보세요. 첫 번째, 더불려, 일어날 흥, 술의 여자를 할 건데요. 똑같이 들어가는 모양 보이시지요? 많이 혼동됐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들부터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가 똑같죠? 자, 이렇게가 지금 같아요. 이 모양은 어디서 왔냐면 이렇게 손에서 뭔가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손 모양 이렇게 된 모습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 모양에서 여기에 상징이 오고 이쪽 부분에 와서 뭔가를 이 물건이에요. 물건을 주었다 해서 줄여라고 하고요. 한 손으로 주지 않고 두 손으로 주었다는 말씀에서 줄여 더불려라고 합니다. 주다여 더불려에서 상장수여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손이다. 그다음 이 손목을 상징하고요. 여기는 어떤 물건이다 라고 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자 쓰는 순서를 조금만 보시면 많이 혼동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번 쓰시고 이렇게 쓰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셨나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쓰고 이렇게 쓰고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함께하는 손에다가 다시 함께 동자 같을 동을 써서 함께하면 흥이 난다라는 뜻이죠. 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저만 이렇게 열심히 신나고 한다면 제가 재미없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매주마다 몇십 명씩 구독자가 느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더 좋은 영상으로 하겠게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흥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면 흥이 난다는 뜻이고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 자, 이 흥행하다, 영화가 흥행하다 할 때도 흥자가 되고요. 여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우리 옛 선인들은 좋은 말을 해서 좋은 흥을 돋궜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 코 풀 때 뭐라고 하면서 풀으라고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코에다 휴지를 대고 흥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흥자도 이런 흥을 썼다고 해요. 이제 이게 진심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함께 했을 때 좋더라 해서 흥할 흥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자가 수레 여자인데 그래서 앞에 가운데 수레를 집어넣어서 수레여예요. 수레여. 자, 함께 들 수 없지만 같이 들게 되면 수레가 쉽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혼자 말하면 안 되지만 여럿이 같이 말해서 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론이라고 할 때 쓰는 여자예요. 그래서 양손에 수레를 집어넣어서 함께 들어 올리는 수레, 함께 하다라고 해서 더불려 여론 여자가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가운데 뭐가 왔냐에 따라서 좀 구분하시면 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자도 많이 혼동했던 한자지요. 자, 두 번째 한자를 보시면 이쪽에 부분에 있는 한자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돌아올 복자, 갈 복자의 원자예요. 가다라는 한자가 되는데 돌아올 복자의 원자고요. 우리가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발이 필요해.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천천히 걸을 쇠라는 부수여서 걸어가는 발이고요. 이거는 발바닥이고요. 이건 사람 인자예요. 그러면 사람이 발바닥을 활용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걸어가다 뜻을 또 한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단일음자 반쪽자를 넣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다 다시 와야 돼요. 다시 돌아오다 돌아올 복, 다시 해봐라 다시 부.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할 때 부활할 때도 발음을 똑같이 부자를 쓰고 다시 해봐라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럴 때 쓰는 것처럼 다시 무엇인가를 할 때
돌아올 복, 다시 부. 걸어갔다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입이 앞부분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자 걸어가는 발, 발바닥, 사람, 다시 걸어가다를 넣어서 돌아올 복, 다시 부라는 한자를 맞는 걸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한자는 겹칠 복자인데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오드변을 집어넣고 뒤에 있는 걸어가다 복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한자가 오시고 뒤에가 걸어가다인데 걸어가는 거하고 오다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약간 하는데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박음질을 한 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 튼튼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더니 박음질을 하는데 옷을 만드는데 갔다가 왔다가 두 번 박음질 하더라 해서 두 번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겹칠복자가 되고요. 우리가 복사기 같은 거에다가 원본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사할 때도 쓰는 거고요. 이자를 한 배만 주는 게 아니라 두 배를 줄 때 우리가 복리이자라고 할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는 오드가 되고 뒤에는 닫다 왔다 한다는 뜻이어서 겹칠복자라는 한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달월이 앞에 오면 뭐하고 관계돼요? 네, 우리 신체하고 관계된다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고 우리 신체 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우리 배인데 우리 배라는 것은 음식물이 들어가면 빵빵해졌다가 음식물이 소화가 다 되면 비는 것처럼 찼다가 꺼졌다가 한다는 뜻에서 갔다가 왔다가라는 표현으로 우리 신체 중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있는 창자가 들어있는 배라는 뜻이어서 배복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뚱뚱하면 복부비만, 배가 아프면 복통 이럴수록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법 쉽게 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세 번째 한자 보시면 많이 혼동했던 한자인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먼저 다 문이 들어갔고요. 첫 번째 문에다가 입구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자는 문을 상징하는 한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문문을 집어넣어서 문이 큰 두 쪽이에요. 문이 두 개라는 뜻은 상당히 부자라는 뜻이고 부자라는 뜻은 양반이라는 뜻이며 양반은 혼자 살지 않고 노비를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노비들이 주인분한테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문 밖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문 밖에서 입으로 물어보면 물을문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이간자와 애들이 여러분이 정말 많이 혼동하는 한자인데 여기 사이간자를 보시면 문틈 사이에서 햇볕이 들어와요. 문틈 사이에서 햇볕인데 원 뜻은 옛날에는 햇볕이 아니라 저녁에 불이 없으니까 문틈 사이에서 달이 들어왔다라는 게 원 뜻이에요. 왜냐면 저녁에 불빛이 없으니 달빛으로 해서 사람이 조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문틈 사이에서 달빛에서 여기 달빛에 있는 달월이 없어지면서 날일이 돼서 나중에 얘도 사이간으로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물을 문자는 들을 문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양반집에 노비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하여라? 라고 하면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요. 그래서 들을 문자가 돼서 소문, 청문회 이럴 때 쓰는 문자가 되겠죠. 그 다음 10개와 다들패를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는데 문문까지는 쓰고 하늘까지가 똑같이 들어가서 이 하늘까를 하면 빗장산이라는 한자예요. 문에다가 빗장을 걸어놨는데 빗장을 두 손으로 열어서 여기다가 손 두 개 열십자는 손 두 개예요. 손 두 개로 열어요. 그러면 10개가 되고 자 문을 닫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다들패를 보시면 빗장까지 세웠는데 세로로 닫고 사선으로 닫아서 이렇게 막 다 닫아놓는 거죠. 그래서 문을 못 열게끔 뭔가를 많이 쳐놓은 것을 다들패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문자 보시면 문이 다 들어가는데 입구냐, 날일이냐, 귀냐, 빗장을 두 손으로 했느냐, 가위표로 다 닫았느냐로 구분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홀로독, 촛불촉, 흐릴탁, 닿을 촉자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거 있는 한자가 우리가 애벌레 촉이라고 부르는 한자예요. 애벌레 촉이라는 한자인데 거기에다가 애벌레 촉에다가 앞에 있는 개견자를 집어넣어서 애벌레와 개견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자 개하고 애벌레는 정말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 해서 뭔가 통하지 않다라는 말로
홀로독이라는 말을 나왔다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벌레와 개는 다르다, 따로따로다 해서 홀로독을 좀 보시면 좋겠고, 불화를 쳐서 애벌레처럼 꾸물꾸물 움직이는 불이 촛불이다 해서 촛불촉이에요. 애벌레처럼 움직이는 불은 촛불이다 해서 촛불촉, 애벌레처럼 움직이는 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화촉을 밝히다 할 때 쓰는 촉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흐릴탁인데 물에 벌레가 있다는 얘기는, 애벌레 같은 게 많다는 얘기는 깨끗한 물이 아니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아닐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흐린 물. 그래서 흐릴탁이라고 해서 혼탁하다든지 탁주라든지 이럴 때 쓰는, 나쁜 의미로 많이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촛불, 다을 촉자는 앞에 뿔각을 써서 여기는 애벌레가 뿔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애벌레가 뿔처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더듬이. 그래서 더듬이로 상대방 앞에 뭐 몇십 미터나 몇 미터 앞에 무엇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더듬이로 느끼다 해서 뭐라고 해요? 다을촉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촉감할 때 쓰는 촉자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애벌레 촉자가 들어가서 촉자인데 촉이 독이나 탁으로 발음하는 거가 있을 뿐이지 해석은 그대로 발음을 해주고, 개견자 들어가서 개와 애벌레 안 똑같다. 불화 들어가서 불처럼 애벌레처럼 움직이는 촛불이다. 물에 벌레 들어갔다. 그 다음 더듬이로 뭔가 느낌을 한다 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내자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보시면 또 똑같이 들어간 한자 한번 구분하시면 돼요. 이 한자가 뭐냐라고 봤더니 얘 한자는 옛석자예요. 시간이 오래됐다는 뜻인데, 유래를 봤더니 날일자가 옛날을 상징하고, 위에 있는 한자는 고기를 양념 발라서 육포 만들듯이 겹겹이 쌓아놓은 고기를 상징한대요. 고기를 겹겹이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 고기를 양념을 발라서 맛있게 만들려면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든 음식이어서 오래되라는 뜻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석자나 차자나 착자가 되는데, 옛석자를 발음을 그대로 써서 앞에 마음심이니까 옛날부터 마음이 쓰였고 옛날부터 내가 아꼈다 해서 얘는 한자가 무슨 석이냐면 아낄 석자예요. 옛날부터 내가 신경 썼던 마음, 아낄성. 그래서 석별의 정이다, 애석하다 이런 말 쓸 때 쓰는 석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빌릴차인데, 사람이 옛날에 빌려서 썼어요. 무엇을 썼냐면 돈을 갖다 썼다.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릴 때 쓰는 증서를 차용증이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옛날에 돈을 갖다 쓰다라고 할 때 쓰는 빌릴차가 되고요. 앞에다가 쇠금을 쓰면 어떤 금속을 상징해요. 금속. 그러면 앞에 있는 한자 쇠금을 집어넣어서 금속이고, 뒤에 있는 한자는 옛날을 상징해서, 자 그러면 금속 제품을 내가 사왔는데 옛날 거, 구식 거와 신식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금속품과 지금 거가, 옛날 거와 지금 거가 서로 섞여 있다 해서 섞일 착도 되고, 옛날 거였다면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긋날 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했어, 착잡해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는 쇠금, 금속품, 옛날 된 걸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자 잘 보시면 깊을심과 찾을탐인데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있는데요. 이 한자를 잘 보시면 얘가 원래 깊은 동굴을 상징한 한자예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갈 때 너무 어두우니까 무엇을 들고 가야 되나요? 불을 들고 가야죠. 그런데 이 한자 유래를 보면 얘 동굴을 상징하는 구명에도 여기 점이 붙었고 아래는 나무목이 아니라 불화였을 것이다라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동굴에 불을 들고 가단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거기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자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럼 나무 잘 자라라고 뭘 줘요? 물을 줘요. 그러면 이 물을 서면 이 물이 뿌리 깊숙이 들어가죠. 그렇게 외우세요. 나무 밑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는 물, 깊이 들어간다 해서 깊을심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깊을심. 찾을탐을 보시면 나무 밑에 뭔가 숨겨놨는데 앞에 손수를 집어넣어서 손으로 찾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탐정, 탐사 이럴 때 써요. 손으로 직접
찾아다니는 뜻인데 저는 이 자 볼 때마다 찾을탐 볼 때마다 나무에 숨겨진 걸 찾습니다 라는 거 보면 여러분은 뭐 생각나요? 저는 옛날에 소풍 갈 때 보물찾기 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도 데려가서 제가 이제 보물찾기 같은 거 하는 게임 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별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거에다가 내가 그 쪽지 발견한다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 이벤트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나요. 앞에 사람이 아니 손수 쓰고 나무 밑에 숨겨져 있는 거 찾는다. 찾을 탐. 자,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까다롭습니다. 여긴 장수 쓰고 얘는 스승사인데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는데 장수 숫자를 좀 보시면 우리가 보통 장수라 하면 싸움하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 군인들이 평지나 언덕이나 힘든 곳을 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한자가 언덕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우리 한자에서 언덕부라는 한자예요. 언덕. 그 다음 어떤 의기를 투합하기 위해서 뒤에가 수건건이에요. 다 같이 의기투합한다고 해서 이제 머리에다가 수건을 하나씩 두르고 같은 팀인 것처럼 하는 장군들을 뜻해요. 그러면 이 장군들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얘는 뒤에다가 한의를 붙어서 그런 스승사, 어떤 전문가 사자예요. 그래서 이런 장수들을 지휘하는 한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휘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한 명, 대표자는 누구다? 스승이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한 명 감금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잡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의욕을 상실해서 그 조직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을 잡아가려 했고 영양가가 있는 김구 선생이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왜 잡으려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를 지도하는 전문가 사로 외우시면 돼서 스승사 전문가 사라는 한자니까 한일이 들어가면 스승 한 명, 그다음 아무것도 안 붙으면 장수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장수 숫자에는 거느릴 소리라는 뜻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모양이 비슷한 한자는 집중해서 잘 보시되 추가되는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1학년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그 다음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